요즘 AI로 난리죠. 다들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 10년 뒤에도 있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차피 기계에 대체될 거라면 그 기계를 잘 쓰는 사람이 되자. AI와 아는 사람 또는 가 되어야 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10년 뒤에도 있을까? 이제 디자이너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인간의 설 자리는 없어지는 건 아닐까? AI 시대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걱정들이죠. 이런 고민들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에 가장 진심인 브랜드 중 하나인 토스에서도 우리와 같은 고민들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그 결과를 공유했어요. 얼마 전 네 번째 온라인 디자인 컨퍼런스인 심플리시티 시즌4를 공개했습니다. 심플리시티는 더 나은 사용자 경험을 만들기 위해 토스가 치열하게 고민해온 과정을 나누는 디자인 컨퍼런스예요. 누구나 볼 수 있게 홈페이지에 공개를 했는데 오늘 이 중 AI와 관련된 세 가지 세션을 제가 아이더, K2, 디아도라 등 다양한 회사들과 AI를 활용한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고민했던 생각들과 함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현선 디자이너님의 토스 그래픽을 3초 만에 그리는 AI입니다. 토스 그래픽 하면 깔끔한 3D 스타일이 딱 떠오르죠. 그런데 이런 3D 스타일 그래픽의 단점은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런 키링 하나 만드는 것도 작업 시간만 3일이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미드저니로 이런 스타일을 만드는 것을 시도해봤는데 토스의 방향과는 살짝 이질적인 결과물들이 나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글로 그림을 창작하는 워크플로우는 만족스러워서 이 방식을 사용해서 토스트라는 AI를 만들었습니다. 먼저 개발 과정을 살펴보면 토스트에게 어떤 게 토스 스타일인지 알려주기 위해 기준을 정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자이너가 원하는 디테일을 잡아가면서 아이콘을 디자인하고 학습시키기 위해 같은 스타일을 약 10,000장을 준비했습니다. 이미 제작되어 있던 2D 스타일의 토스 이모지와 페이스를 기반으로 일일이 3D 모델링 작업을 거쳐서 3D 스타일로 변환했죠. 뿐만 아니라 T2I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선 이미지와 함께 이미지를 설명하는 텍스트 태그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 작업에는 AI를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이미 많은 AI 학습에 이용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텍스트만 입력하면 3초 만에 토스 스타일의 그래픽을 뽑아내는 토스트를 완성했죠. 텍스트만 넣으면 스타일이 일관되게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픽 디자이너가 아닌 직군의 직원들도 쉽게 뽑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디자이너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결과물로 실제로 이런 이벤트에 쓰이기도 했고요. 마지막으로 토스트를 만들면서 디자이너로서 느낀 점도 공유해줍니다. 토스트를 만들면서 느낀 게 있어요. 토스트를 포함한 모든 AI 기술들은 인간이 가르친 대로 행동하는 제품이잖아요. 인간을 흉내내고 모방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인간의 도움 없이 AI 혼자 더 좋고 새로운 그래픽을 그릴 수는 없어요. 저는 이 발언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스트는 토스 스타일 하나만을 생성하기 위해 학습된 AI이고 대부분의 머신러닝을 거친 생성형 AI들은 잠재 공간 탐색을 통해 인간이 시도하지 않은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세돌 구단과의 대결로 유명한 딥마인드의 알파고 제로는 사람의 기보 하나 없이 바둑 규칙만 입력받고 자기랑 끊임없이 대곡하면서 실력을 키웠죠. 단순히 각 판이 끝날 때 이기면 1점, 지면 0점 이렇게만 알게 해줬는데 점수를 최대화하려고 AI만의 방법을 직접 연구한 거죠. 모방할 자료를 주지 않았으니 사람이 안 쓰던 수까지 발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모든 AI가 인간을 모방하기만 하고 추가적인 도움 없이 인간보다 좋은 그래픽을 그릴 수는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분의 요지는 다음에 나옵니다. 토스트가 저희의 분신이 돼서 열심히 손의 역할을 해주는 동안 저희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려고 해요. 디자이너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실 포토샵 같은 툴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가 아니죠. 저는 문제 해결 능력이 디자이너의 핵심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시각화하는데 2, 3일이 걸리던 일을 AI로 효율화를 하고 더 근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그만큼의 시간을 더 써야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누가 AI를 더 빠르게 배워서 실무에 적용해 효율화하고 2차적으로는 그렇게 번 시간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커리어가 갈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토스처럼 인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학습시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1인 브랜드도 간단하게 그래픽 아이콘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챗GPT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챗GPT로 들어와서 스타일을 표현하는 프롬프트를 넣고 어떤 아이콘을 만들고 싶은지 입력만 해주면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반투명 스타일로 나옵니다. 이 프롬프트는 제가 설명란에 넣어 놓을 테니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원하는 스타일로 조금씩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같은 스타일로 나오는지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이번에는 스포츠카를 뽑아달라고 하면 이렇게 같은 스타일로 다양한 그래픽을 무한으로 뽑을 수 있죠. 물론 토스처럼 같은 스타일 1만 장을 학습시킨 것과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인력이 부족한 소규모 브랜드나 1인 브랜드가 기존에는 할 수 없던 효율적인 방법이죠. 조금 더 세밀하게 쓰고 싶으시면 형태적 특징에 대해서도 프롬프트에 추가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세션은 오천석 UX 라이터님의 AI 시대의 라이터로 살아남기입니다. 이분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내가 하는 일이 10년 뒤에도 있을까? UX 라이팅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차피 기계에 대체될 거라면 그 기계를 잘 쓰는 사람이 되자. 저는 AI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인지 이전에 이런 마인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은 문제를 문제인지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AI 학습의 필요성을 스스로 인지하고 받아들여야 남들보다 빠르게 AI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케팅 문구에서 자주 보이던 다크 패턴에 AI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토스에서 이런 마케팅 문구가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일단 이 라이터분은 문제 해결을 위해 문제의 정의를 다시 내리죠. 다크 패턴이란 어떤 서비스인지 힌트가 없으면 다크 패턴이다. 그래서 광고 문구가 시스템에 등록되면 서비스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지 AI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작성자를 태그하는 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다크 패턴을 54% 정도 줄였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단순히 검수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좋은 문구를 AI가 만들게 하는 도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구체적인 규칙을 정해서 그 규칙 안에서 문구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근데 계속 기계처럼 딱딱한 문구들만 나왔죠. 접근 방식을 바꿔서 인간이 처음 글쓰기를 배울 때 문법책이 아닌 좋은 글을 따라 쓰면서 배우는 것처럼 AI에게 누르고 싶은 카피 문구를 학습시키기로 했죠. AI가 기존 광고 문구를 먼저 검색해서 거기에 글쓰기 규칙을 적용해서 새 카피를 여러 만들어주는 이런 방법을 RAG라고 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한 거죠. 이거는 쉽게 말해서 시험 공부할 때 기출문제를 변형해서 연습 문제를 만드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는 문구를 썼다고 하네요. 저는 여기서 조승현님의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미술 강의로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영어를 너무 잘했대요. 어느 정도냐 하면 조승현님도 미국에서 10년을 살면서 영어를 잘하는 편인데도 주눅이 들어서 강의를 망칠 정도였대요.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셰익스피어 작품을 1년에 한 번 원어로 연극을 하는 모임을 12년째 꾸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 작품이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garbage in, garbage out, 셰익스피어 in, 셰익스피어 out 이런 말을 하죠. 인풋과 아웃풋의 퀄리티는 비례한다는 거예요. 저는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콘텐츠를 학습시키느냐, 그리고 어떤 프롬프트를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그 퀄리티에 맞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AI를 처음 쓰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팁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잘 쓰는 AI 모델을 나만 못 쓰고 있다? 그러면 AI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풋이 잘못된 건 아닌지 먼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라이팅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는데요. 처럼 쓸 수 있게 된다면 UX 라이터의 역할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AI와 함께 일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 또는 시스템 디자이너가 되어야 할 수도 있어요. AI는 제가 일하는 방식뿐 아니라 일 그 자체를 바꿔나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도 회사에서 AI를 활용한 워크플로우를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AI로 콘텐츠 생성을 어느 정도 자동화시키면 저 같은 디자이너는 필요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콘텐츠가 쏟아지다 보니 그 콘텐츠 중에 어떤 콘텐츠가 좋은 콘텐츠인지 크리에이팅할 사람이 필요하더라고요. 또한 AI 워크플로우 제작 과정에서도 어떤 콘텐츠가 나와야 하는지에 따라 어떤 AI를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써야 되는지가 달라지니까 그 방향을 정해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결국 AI 시대의 디자이너는 큐레이팅 능력이 중요해질 수도 있고 이런 결과물을 내려면 어떤 AI를 어떻게 결합해야 되는지 설계하는 시스템 디자인 능력이 중요해질 수도 있겠죠. 미래는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도 AI 시대에 각자의 일이 어떻게 변할지 꾸준히 고민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소개해드릴 세션은 최정은 매니저님의 AI 봇을 만들면서 배운 3가지입니다.
이분은 AI를 활용해서 사용자 인터뷰를 대체할 수 있는 휴리봇을 기획, 제작하는 과정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해줬어요. 휴리봇은 디자인한 화면을 보여주고 사용성에 대한 질문을 하면 실제 사용자의 인터뷰 같은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봇입니다. 처음에는 프롬프팅만 잘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작해보니까 프롬프팅 말고 고려해야 될 게 너무 많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배운 3가지를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 때로는 인간의 노력보다 기술의 발전을 기다리는 것이 더 나을 때가 있어요. 봇 테스트 초기에는 AI 모델이 답변 속도 등 언어 능력이 너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AI 모델이 업데이트되면서 답변 속도와 퀄리티가 향상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저는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기술의 발전을 기다리는 것이 제가 고민하는 것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거는 저도 업무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모든 회사들이 AI 모델을 제로부터 개발할 수는 없죠. 대부분 구글, 메타, 오픈 AI 등에서 개발해 놓은 모델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만 거쳐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 모델의 성능이 안 됐는데 백날 해결책을 찾아봐야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실제 제품을 라벨, 로고 등의 변형 없이 AI로 합성하고 싶은데 지금의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챗 GPT 이미지 생성 모델은 근본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죠. 이 모델을 기반으로 아무리 제품 변형 없는 합성 방법을 찾으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언젠가 저런 빅테크 기업에서 모델을 개선해서 내놓기 전까지는 포토샵이나 수작업 후처리를 거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AI를 배워서 뭐하냐? 나중에 더 좋은 모델이 나오면 배우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내용은 이 뒤에 나옵니다. 하지만 마냥 기술의 발전을 기다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때 빠르게 실행 가능한 차선책을 찾아서 시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AI로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기존 레거시 툴로 해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AI를 아예 안 쓰는 것보다 일부분만 쓰더라도 업무 효율화가 가능하거든요. 저는 요즘 미드저니로 배경을 생성하고 챗 GPT로 제품과 배경을 합성하는 워크플로우를 많이 사용하는데 챗 GPT로 합성하면 제품 라벨이 무조건 변형됩니다. 그렇다고 챗 GPT를 안 쓰면 바보죠. 변형된 라벨은 포토샵에서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으니까요. 이 워크플로우로 마케팅 이미지 제작 시 기존의 포토샵으로 제품을 통으로 합성하는 것보다 10배는 빠르게 결과물을 뽑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팁과 세 번째 팁은 AI 자체보다는 약간 제품 기획과 개발에 관련된 공통 내용이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AI 봇을 만들면서 깨달은 건 완벽한 기획이나 완벽한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분이 말씀한 완벽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건 AI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사용자에 대한 예측 불가함을 얘기하는 거지만 저는 오히려 AI가 예측 불가능하다는 의미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AI는 개발하는 사람도 정확히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전문가 수준으로 깊게 공부하지 않는 이상 AI의 발전 방향이나 AI가 우리의 일에 미칠 영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죠.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타입으로 사람들이 나뉘는 것 같아요. 예측 불가능성에 두려움을 느끼고 AI를 포기하는 사람, 아니면 어차피 불가능한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지금 나온 AI라도 어떻게 내 업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 조금이라도 고민하는 사람들이요. 전자의 경우는 AI를 포기한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기 위한 심리적 방어 기제로 AI를 활용한 콘텐츠에 무조건적인 적대감을 표하는 경우가 많죠. 내 업무가 완전 자동화되진 않아도 이런 부분은 AI가 훨씬 효율적이네? 라고 조금이라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먼저 내렸던 판단이 틀린 게 되거든요. 후자의 경우는 빠르진 않아도 하나씩 AI 툴을 접하면서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나씩 배우다 보면 자신만의 인사이트가 생기고 나중에는 스스로 이 툴 저 툴을 조합해서 워크플로우를 만들 수 있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AI를 외면한 사람보다 작업 속도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게 앞서 나갈 수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쇼츠가 댓글란이 아주 개싸움판이 됐는데 이 두 케이스의 분들이 싸우는 내용이더라고요. 어디에나 있는 무조건적인 비판글만 빼면 양쪽 분들 모두 맞는 얘기입니다. 저도 AI를 처음에 접할 때는 AI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도 많았고 지금도 AI가 만능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AI를 활용한 실무를 1년 반 정도 해보다 보니 AI를 빠르게 배우는 게 내가 살 길이구나를 깨달았어요. 제가 1년 이상 월급을 받으면서 AI를 활용한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다는 뜻이고 저도 돈을 받고 하는 만큼 정말 진지하게 연구하면서 써볼 수 있는 AI는 모조리 쓰면서 연구했던 것 같아요. 저는 후자의 길을 선택했고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의 선택이죠.
오늘 소개해드린 토스 디자인 컨퍼런스는 내용이 정말 좋으니 꼭 풀버전으로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실무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배운 꿀팁들을 앞으로도 계속 컨텐츠로 전달해 드릴 테니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면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